동방박사의 오디오북. 단편소설 모음집 길. 8번째 이야기. 티니의 외출. 엄혜진, 헬레나 수녀. 티니는 수녀원 옥상 다락방에서 살고 있다. 티니 아빠는 원래 연구소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가족과 동료들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후 필사의 노력으로 엄마와 함께 탈출하였고, 그곳 주방에서 잠시 몸을 피했다가 식재료를 나르는 차를 타고 이곳 수녀원으로 오게 되었다. 티니의 아빠는 매일같이 이곳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녀들의 기도 소리에 맞춰 함께 기도를 드린다. 티니 아빠는 수녀원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고 했다. 수녀들은 쥐를 보면 우선 비명을 지르고 피하기 일쑤인데 그 사이에 도망을 가면 되는 것이었다. 일과가 일정하고 그 다음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까지 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수녀원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깔끔한 편이라 몇 가족이 살고 있지 않았다. 주방에는 다미네가 살고 있고 창고에는 토이네, 보일러실에는 훈이네가 살고 있었다. 이 또한 이웃과 식량 문제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좋은 조건이었다. 나가기만 않는다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었다. 약간의 위험 요소라면 고양이들이 수녀원 뒷마당에서 무리를 지어 살고 있다는 것. 티니는 수녀원에서 태어났다. 엄마, 아빠를 닮아 하얀 털을 가졌다. 친구들은 모두 회색 털이라 이곳저곳을 숨으며 돌아다니기 유리한 편인데, 티니는 흰색 털이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티니의 아빠는 티니가 친구들과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했다. 티니는 자신의 털색이 하얀 것이 불만이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다니다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론 더욱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티니에게 유일한 취미 생활은 잠을 조금 자고 일어난 오후 창밖의 세상을 구경하는 일이었다. 오랜만에 해가 따스한 오후였다. 티니는 따스한 햇살에 비친 세상을 구경하던 중이었다. 수녀원 뒷마당은 작고 아담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일도 거의 없었다. 낮은 담이 있고 그 아래로 오래된 시멘트 계단이 있다. 담벼락 아래로 떨어지는 햇살이 계단을 비추면서 생긴 그림자는 피아노 건반을 올려놓은 듯 했다. 그 맞은편에는 건물 벽을 타고 담쟁이 넝쿨이 뿌리를 뻗고 있고, 위쪽 담벼락에는 오래된 개나리 넝쿨이 노란 망울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보인다. 티니는 눈으로 계단을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타며 개나리 망울들에게 인사를 나누었다. 도, 레, 미. 가장 위층으로 올라섰다. 그런데 그 계단 끝에 고양이가 있는 것이다. 티니는 갑자기 튀어나오려는 비명을 잽싸게 손으로 틀어막았다. 고양이가 깨지 않게 얼른 계단 아래 그림자진 곳으로 몸을 낮췄다. 조심스레 몸을 돌리는데 고양이의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큰 한숨 소리가 났다. 머리는 아득했고 심장은 요동을 치며 다리는 힘이 풀렸다. 이내 기척이 없어지자 티니는 실눈을 떠 고양이를 쳐다봤다. 다행히 자고 있었다. 완전히 잠이 든 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귀는 쫑긋이 세워져 무방비 상태를 예방하고 있었고, 그래서 미간이 많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였다. 가느다란 눈썹과 수염은 곤두세워져 또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시금 조심스레 고양이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이제껏 보아왔던 고양이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털이 하얗고 길었다. 왼쪽 팔을 쭉 뻗어 머리를 그곳에 살며시 뉘어 있었고 다른 한쪽 다리는 가슴 한 앞에 놓여 있었다. 긴 두 뒷다리와 긴 꼬리는 함께 모은 채 쭉 뻗어 있어 그 모습이 꼭 가슴으로 땅의 따스함을 껴안고 그 속삭임을 듣는 것 같아 보였다. 조금 특별하게 보이는 이 고양이를 티니는 새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다. 뭘 그렇게 보고 있니? 티니 아빠가 이를 갈다 말고 딸에게 묻는다. 아빠, 저것 보세요. 하얀 고양이에요. 티니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가 깨기라도 할까봐 소곤거리듯 말했다. 고양이? 아빠는 놀란 눈으로 다가와 티니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어디? 누가 있다는 거냐? 저기요. 저기 계단 끝에 하얀 고양이가 있잖아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아빠가 말했다. 못 보던 놈이구나. 조심해야겠다. 또 하나가 늘었어. 그래서인지 요즘 저놈들 소리가 더 거칠었구나. 영역 다툼이라도 하는 모양인가? 티니 아빠는 고양이만 보면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을 더듬기 시작한다. 왜요? 원래 저놈들은 독립적이면서도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 하나씩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무리가 따르고 있지. 때때로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본 적이 있단다. 듣기로 에쿠란 놈이 이 동네 대장이라지? 몸집이 수녀원계 깜보보다 더 큰 놈 말이다. 얼굴이 어찌나 큰지 무슨 불독 한 마리가 더 들어왔나 했을 정도라니까. 티니, 너 조심해야 된다. 네. 아빠는 소름이 끼친다는 듯 온몸을 한번 털더니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자리로 돌아가 무뎌진 앞니를 나무 기둥에 갈기 시작했다. 티니의 아빠는 원래 날씬한 몸매였다. 티니가 태어나고 얼마 후 소풍을 위해 밖을 나섰다. 보름 저녁이었는데 달빛에 비친 티니 엄마의 빛나는 하얀 털이 길고양이에게 발각된 것이다. 다행히 아빠는 티니를 데리고 몸을 피했고 그 뒤론 절대 수녀원 밖을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과 위험 없는 삶의 형태는 아빠를 살찌우게 했다. 티니는 그 하얀 고양이를 눈에서 쉽게 뗄 수가 없었다. 하얀 털을 가진 동물이라곤 아빠 외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티니는 매일같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낮 동안은 하얀 고양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항상 같은 곳을 응시하는 모습은 꼭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항상 똑같은 일상의 생존 문제에만 전전긍긍하며 하얀 털을 못마땅해 하는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그는 당당하게 보였다. 친구가 없던 티니는 무료한 일상의 얘기를 창밖의 하얀 고양이에게 혼잣말로 들려주었다. 그가 때때로 귀를 뒤로 살짝 젖히면서 야옹 하는 소리를 내면 자신의 얘기를 알아듣고 대답하는 것 같아 신이 나기도 했다. 티니, 오늘 토이랑 훈이랑 다 같이 옆집 수도원 고구마밭에 갈 건데 같이 갈래? 다미가 묻고는 재빨리 혼자 답한다. 아참, 넌 아무데도 못 나가지? 안 됐다.
시장 고구마랑 맛이 전혀 다른데 밭에 있는 고구마는 얼마나 신선하고 달다고. 성 안에 갇힌 공주님이 따로 없구나. 안 됐다, 공주님. 다미는 비아냥거리며 놀려댔다. 옆에 같이 있던 토이랑 훈이도 덩달아 킥킥거린다. 티니는 화가 났지만 화를 낼수록 친구들은 멀어질 뿐이었다. 다락방으로 들어온 티니는 쓸쓸한 눈물을 흘리며 창가에 앉았다. 저 멀리 다미와 그 친구들이 고구마 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좋은 생각이 번쩍였다. 내가 혼자서 저기 나타난다면 쟤들이 날 친구로 여겨주겠지? 그래, 나가는 거야. 쟤들도 가는데 내가 왜 못 나가? 티니는 용기를 내어 걸음을 내딛었다. 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다. 갑자기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레임을 느낄 여유도 없이 들키지 않기 위해 파이프를 타고 곧장 내려갔다. 담쟁이 넝쿨이 싹을 돋아 시야를 가리고 벽을 타고 뻗은 뿌리들이 서로 엉켜 있어 자꾸만 발이 꼬였다. 간혹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꼬리가 넝쿨 줄기에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너무나 재미있었다. 땅이 가까워질수록 티니의 심장 소리는 더욱 우렁차게 들렸다. 드디어 찾지. 티니는 파이프에 딱 달라붙은 채 심호흡을 한 후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월월월! 눈앞에서 깜보가 티니를 보며 소리 높여 지저대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 없었다. 벽을 짚은 두 팔로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냐옹. 고양이 소리에 깜보는 고개를 휙 돌렸다. 소리를 낸 고양이를 발견하곤 그곳으로 돌진했다. 월월월! 돌진해오는 깜보의 소리에 놀란 고양이는 그제야 걸음아 날 살려라 몸을 날렸다. 그러나 막다른 곳에 몰려 깜보에게 물리고 말았다. 서로 물고 핥히고 개와 고양이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틈을 타서 티니는 집으로 냉큼 올라갔다. 정신을 차리고 밖을 보니 개에게 쫓기던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였다. 잠시 후 수녀원이 조용해졌다. 티니는 미안한 마음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캬오. 캬. 드디어 시작됐구나. 고구마 상자를 뜯던 아빠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오늘은 유난히 시끄럽구나. 티니는 아빠가 예전에 말했던 고양이들의 영역 다툼이 떠올랐다. 동시에 하얀 고양이도 떠올랐다. 에쿠라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었기에 하얀 고양이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 종 쳤다. 빨리 가자. 네. 티니는 아빠의 뒤를 따랐다. 걸음은 옥상 다락방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귀는 여전히 밖에서 나고 있는 고양이들의 전쟁 소리 한가운데 있었다. 아빠, 영역 다툼에서 진 고양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 동네를 떠나야겠지? 티니는 계속되는 고양이들의 앙칼진 소리가 신경이 쓰였다. 해가 머리 위로 올라앉았다. 티니는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미안한 마음이 걱정으로 커져갔다. 아빠가 잠들었는지 확인한 티니는 창가로 나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티니는 계단 위 하얀 고양이가 잠들어 있던 그곳에 고개를 돌려 그 공간이 채워지기를 기다렸다. 잠시 잠이 들었던 티니는 귀를 간지리는 햇살의 손놀림에 놀라 잠을 깼다. 놀란 눈을 다시 계단 끝으로 옮겼다. 여전히 아무도 없다. 걱정된 마음을 뒤로하고 시선을 계단 아래로 내려보냈다.
계단을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이었다. 바닥에 핏자국이 보였다. 그것을 따라 내려갔다. 계단 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티니는 숨을 죽이고 계단 밑에 나 있는 작은 공간으로 시선을 옮겼다. 낮이지만 계단 밑의 어둠은 짙었다. 그 어둠을 조금 걷어내어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흰색 긴 꼬리가 보였다. 티니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직감적으로 하얀 고양이가 다쳤다는 확신이 들었다. 안 자고 뭐하니? 네? 티니 아빠는 옆자리가 빈 것을 알고 고개를 들어 티니를 찾았다.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 티니는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얀 고양이의 상태가 걱정이 되었다. 하얀 고양이를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파이프를 따라 내려갔다. 바로 눈앞에 계단 밑 커다란 그림자가 보였다. 조심스레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흰 꼬리가 나타났다.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얀 고양이는 몸을 옆으로 뻗어 누운 채 꼼짝도 않고 있었다.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티니의 걱정은 더 커졌다. 숨은 쉬나 싶어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캬! 날카로운 고양이의 경계 소리. 티니는 숨이 막혔다. 놀란 눈으로 꼼짝도 않은 채 하얀 고양이를 쳐다보았다. 그대로 돌이 된 것 같았다. 뭐야? 티니는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뭐냐고? 다시 하얀 고양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티니는 마른 침을 겨우 목구멍으로 밀어넣고 말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니는 돌아보지도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신세계로 향하던 길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티니는 자신의 뛰는 심장 소리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방을 돌고 또 돌았다. 티니는 오늘도 창가로 갔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하얀 고양이는 나올 생각을 않고 있었다. 티니는 계단 밑에서 본 하얀 고양이를 떠올렸다. 분명 한쪽 눈이 다쳤다. 혹시 자신 때문에 다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아빠의 눈을 피해 다시 모험을 감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처음처럼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되돌아오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티니는 하얀 고양이가 누워있는 계단 밑에 도착했다. 그리고 계단 밑 어두움 안으로 억지로 몸을 밀어넣었다. 누워있던 하얀 고양이는 누군가 앞에 와 있는 느낌을 곧 알아채고는 고개를 들어 눈동자를 날카롭게 만들고 꼬리에 힘을 주어 빳빳이 세웠다. 캬! 티니는 놀라 입이 딱 벌어졌다. 때문에 물고 온 치즈를 입에서 놓치고 말았다. 치즈 덩어리는 굴러서 하얀 고양이 가슴 앞에서 멈췄다. 하얀 고양이는 그 날카로운 눈으로 가슴 가까이에 있는 치즈를 한번 내려보더니 이내 티니를 노려보았다. 드시라고요. 알아들을 수도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티니가 말했다. 이 순간이 생각보다 무서웠다. 아빠가 고양이 얘기만 나오면 긴장하던 것이 이해가 되었다. 뒤를 돌아 전력 질주를 위해 한 발을 내딛고 몸을 땅에서 떨어뜨리는 순간 탁! 티니의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발버둥을 치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뭐에 걸린 것이다. 티니는 고개를 뒤로 돌리지도 못하고 최대한 눈을 굴려 뒤를 보았다.
하얀 고양이의 발이 자신의 꼬리 위를 누르고 있었다. 왜 이런 걸 가져왔나? 하얀 고양이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살려주세요. 티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쉿! 조용히 해. 다른 고양이들이 올 수도 있어. 티니는 떨리는 눈물들을 모아 입을 틀어막았다. 하얀 고양이가 티니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연다. 너 내가 여기 있는 거 알면서 왜 또 왔어? 티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넌 쥐야. 난 너의 천적인 고양이.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너에게 알려줘야겠니? 알고 있어요. 미쳤구나. 나 제정신 아닌 쥐 먹고 달라기 싫으니까 어서 꺼져. 그게 아니라 하얀 고양이는 티니에게 위협을 주어 쫓아보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하얀 고양이는 치즈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그것을 한 입에 넣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티니는 다시 방 안을 돌고 또 돌았다. 제정신이 들었을 무렵 티니는 용기를 내어 창밖을 조심스레 내려다보았다. 하얀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다. 티니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또 심장이 북치는 소리를 냈다. 그런데 밖에서 하얀 고양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났다. 하루 종일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하얀 고양이 소리를 음소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점점 하얀 고양이의 목소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티니는 용기를 내어 다시 치즈 하나를 물고 밖으로 나갔다. 티니가 하얀 고양이 앞에 서자 소리가 멎었다. 하얀 고양이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티니를 바라보았다. 또 너냐? 티니는 물고 있는 치즈만 바라보았다. 너 이름이 뭐니? 티니는 조용히 치즈를 내려놓으며 야윈 목소리로 말했다. 티니. 작다고 아빠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난 도도야. 너 왜 여기 왔어? 내가 여기 있는 거 알았을 텐데. 전번에 깜부한테 걸렸을 때 죄송해서요. 며칠 동안 안 보이길래 저 때문에. 깜보? 아, 야마, 그게 너 때문에? 어떡해. 죄송해요. 다치셨어요? 티니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울상이 되어 말하였다. 됐어, 괜찮아. 이거 드세요. 작은 성의입니다. 도도는 앞발로 치즈를 가슴 앞으로 당겨놓고 그것을 베어 물기 시작했다. 난 아무거나 안 먹는데 이건 맛있구나. 사료만큼 영양가도 있는 것 같고. 사료? 그게 뭔데요? 넌 어디서 살다 왔니? 사료는 동물들이 먹는 밥이야. 물론 아무 동물이나 먹는 것이 아니지. 주인이 있어야 하고 그 주인이 주는 음식이야. 영양소 때문에 아무거나 먹고 그러지 않아. 특히 나 같은 족보 있는 동물들은 너 같은 쥐는 알 리가 없겠구나. 주인이 있어요? 그럼 왜 여기서 살아요? 주인 올 거야. 나를 데리러. 어디 갔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고양이들도 주인들이 어딜 간 거예요? 걔네들이랑 난 달라.
길고양이들은 원래 주인이 없어. 도도가 갑자기 소리를 치는 바람에 티니는 깜짝 놀라 몸을 파이프 뒤로 숨겼다. 도도는 주인을 떠올렸다. 한때는 주인에게 사랑받는 페르시안 고양이였다. 늙어 재롱도 적어졌고 털은 길어 손질이 많이 필요했다. 몸은 잘 움직이지 않아 커다래지자 주인의 골칫거리가 되었고 점점 관심받게 되어갔다. 그러던 중 주인은 작고 귀여운 러시안 블루의 새끼 고양이 냐오미를 데려왔다. 주인은 냐오미를 예뻐했고 도도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도도는 질투가 났다. 그래서 주인이 보지 않고 있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낼 요량이었다. 주인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도도는 냐오미가 먹던 우유 그릇을 엎어버렸다. 냐오미는 우유를 뒤집어 쓰게 되었고 놀라 목소리를 떨면서 주인을 불러댔다. 도도는 더 화가 나서 냐오미의 얼굴을 내리쳤다. 뭐야? 주인이 달려와 도도를 번쩍 들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안아줬는데 오랜만에 주인의 손에 안기는 것 같았다. 이제야 섭섭한 마음을 이해해주는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리더니 거실 한 구석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다. 도도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소파 뒤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너 한 번만 더 냐오미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주인은 소리쳤다. 그리곤 조망만한 것을 품에 꼭 안고 달래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이 끝날 무렵 주인은 이사를 했고 도도는 미처 그 이삿짐 차를 타지 못했다. 사실 버려진 것이었다. 그러나 도도는 주인이 찾아올 것이라 믿었고 주인집이 잘 내려다 보이는 이곳 수녀원 뒷마당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사료나 치즈가 없으면 뭘 드세요? 아, 음식 쓰레기통 뒤지면 먹을 것이 좀 나올 텐데. 난 사료만 먹는다니까? 그래도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말랐어요. 벌써 사흘씩이나 이러고 있으면서. 기어가는 목소리로 할 말은 다 아는구나. 도도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고개를 꼿꼿이 세워 티니를 노려보았다. 날카롭게 세운 눈빛 때문에 티니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났지만 도도가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쓰레기통 뒤지는 고양이가 되면 주인이 날 데리고 가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굶어 죽을 거예요? 도도는 못 들은 척하며 일어나 앉아 아빠를 핥아 손과 입을 정리했다. 그러는 동안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다친 곳은 괜찮아요? 한쪽 눈이... 괜찮아. 긁힌 것뿐이야. 너 뭘 본 거지? 도도는 에코아의 일을 본 것이 아닐까 내심 자신의 자존심이 걱정되었다. 아니, 뭐 우연히 계단 밑에 있는 걸 본 거예요. 티니를 날카롭게 쳐다보던 도도의 시선이 관심의 눈빛으로 변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보니 너 다른 쥐와는 좀 다르게 생겼구나. 털이... 아, 이 털 때문에 친구들이 저랑 다니는 걸 싫어해요. 아빠도 털 때문에 위험하다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너도 혼자겠구나. 티니는 그냥 고개를 떨구었다. 같은 모습이라고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 또 보자. 도도는 몸을 일으켜 계단을 올라 담 위로 갔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도도가 담 위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꼬리를 사뿐히 흔들며 말없이 먼 곳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었다. 티니도 그 옆에 앉아 허리를 펴고 꼬리를 사뿐히 흔들어 보았다. 앞발을 도도처럼 모아서 땅에 닿게 하고 싶었지만 팔이 짧아 그냥 들고 있었다. 봄이 올 것 같은 저녁 무렵의 햇살은 설레어. 꼭 누군가 올 것만 같아. 도도가 희망에 찬 표정으로 말하더니 티니를 쳐다보았다. 아직 차갑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따스함이 느껴져요. 티니는 도도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그렇게 이야기했다. 너 털이 빛나고 있어? 석양에 비친 티니의 털은 수정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티니는 자신의 털을 내려다보았다. 얼굴이 석양처럼 붉어졌다. 집에 가야지. 오늘처럼 친구들이 놀려도 그냥 흘려들어. 원래 특별한 탄생은 외로운 법이야. 도도는 꼬리로 티니의 등을 툭 쳤다. 티니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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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이 시끄러웠다. 티니는 앙칼진 고양이 울음소리에 놀라 창가로 달려갔다. 밖을 내려다보니 도도가 팔짝팔짝 뛰고 있는 것이다. 티니는 깜짝 놀라 파이프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무슨 일이에요?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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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쥐덫에 도도의 앞발이 끼어 있었다. 수녀들이 쥐를 잡기 위해 설치해둔 것이다. 치즈를 본 도도는 티니가 갖다 놓은 줄 알고 집으려다 낙엽에 가려져 있던 쥐덫에 걸린 것이다. 무겁게 생긴 쇠붙이가 도도의 앞발을 물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렇게 움직이면 손을 쓰지 못하잖아요. 도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티니에게 앞발을 내밀었다. 이것을 내가 들 테니 그때 앞발을 빼세요. 알았어. 티니는 있는 힘을 다해 한쪽 쇠붙이를 들어 올렸다. 도도도 얼른 손을 뺐다. 그런데 쇠붙이가 다시 닫히면서 티니의 꼬리 끝을 물었다. 찌직. 티니는 눈에서 눈물이 찔끔거렸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것 좀 올려주세요. 티니는 침착하게 도도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도도는 손이 커서 쇠가 붙은 그 사이의 틈을 벌릴 수가 없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아니에요. 어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왕주께서 쥐덫에 걸리셨나? 에쿠였다. 도도는 품 뒤로 티니를 얼른 감추었다. 티니는 이를 악물고 몸을 낮추었다. 얘기했잖아.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네 구역으로 가. 도도는 굵고 낮은 목소리지만 힘있게 말했다.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네가 시끄럽게 해서 내 구역에까지 소음을 퍼뜨리고 있잖아. 조용히 살면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네가 먼저 규칙을 어겼어. 말도 안 돼. 어쨌든 여기서 나가줘야겠어. 아님 여기서 영원히 묻히시던지. 사실 여긴 고양이들 무덤이거든. 아니면 내가 왜 순순히 너에게 이곳을 넘겼겠어? 무슨 소리야? 이 담쟁이 밑에는 내 친구들이 잠들어 있다고. 그러니 어서 꺼져. 에쿠가 큰 앞발로 도도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바람에 티니가 놀라 비명을 질렀다. 무슨 소리지? 비켜봐! 에쿠는 도도를 밀쳤다. 안 돼! 티니가 쥐덫에 걸린 채 고통을 삼켜낸 눈물을 떨어뜨리며 에쿠를 쳐다보았다. 오라, 혼자 먹겠다 이건가? 건들지 마! 그앤 내 친구야! 쥐와 고양이 사이가 친구라고? 에쿠는 아랑곳하지 않고 쥐덫째로 티니를 들어올린 채 입을 크게 벌렸다. 이 잔인한 놈! 캬! 도도는 있는 힘을 다해 에쿠를 땅에 쓰러뜨렸다. 싸움이 벌어졌다. 티니는 쥐덫이 무거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도도는 에쿠를 이길 힘이 없었고 그렇게 싸워본 적도 없었다. 도도는 당하기만 했다. 도도의 털이 군데군데 붉게 물들었다. 힘 빼기도 아까운 녀석. 에쿠가 손을 털며 티니를 향했다. 도도가 필사코 티니를 살리려는 것을 의심한 에쿠는 티니를 지그시 밟으며 말했다. 이봐, 왕족 출신. 이 녀석을 네가 먹는다면 여기서 계속 살도록 허락해주지. 그렇지 않겠다면 여길 떠나. 이 나쁜 놈! 치, 고상한 척하기는. 그럼 내가 네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도록 도와주지. 에쿠는 티니를 쥐덫에서 억지로 빼내들곤 입 안으로 서서히 끌어넣었다. 안 돼! 이때 도도는 몸을 날려 티니를 낚아채고는 자신의 위 안으로 집어넣었다. 도도는 몸을 떨며 울음을 삼키곤 그대로 땅 위에 쓰러졌다. 에쿠는 말없이 비웃음을 날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에쿠가 떠난 것을 확인한 도도는 있는 힘껏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위를 드러내는 고통 끝에 티니가 나왔다. 자궁에서 갓 나온 새끼 고양이처럼 젖어 있었다. 도도는 티니에게 묻은 위산을 핥아내기 시작했다. 강한 위산에 티니의 털이 상해 있었다. 잠시 후 티니가 실눈을 떴다. 괜찮니? 헛구역질로 충혈된 눈으로 도도가 말했다. 티니는 살아있다는 것을 눈물로 답했다. 티니의 털이 예전처럼 건조하게 돌아왔다. 도도가 입을 열었다. 나 주인을 만나러 가려고. 에쿠에게 티니가 발각된 이상 도도는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없었다. 티니는 계속 눈물만 흘렸다. 넌 용감한 아이야. 네 모습을 숨기려 하지 마. 네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 친구들도 시샘해서 그러는 거야. 네 덕분에 나도 용기 낼 수 있게 되었어. 그동안 고마웠다. 도도는 티니의 얼굴을 한번 크게 핥았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계단을 올라가더니 사뿐히 담을 넘어 사라졌다. 티니는 도도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가 사라진 담을 그저 눈물로 바라볼 뿐이었다. 안녕, 파마머리? 정말 왔구나. 위험했을 텐데. 우린 친구잖아. 둘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작은 연못에 우정의 물결을 만들어갔다.